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모두 안녕.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상담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러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받았던 한 감사 답변을 통해서 한 변화된 분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어, 정말 상담사로서의 아주 짜릿한 보람이 있어서요. 제 상담 경험을 통해서 인생 교훈을 전해보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상담 받아보셨나요? 아마 프로이트 시대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상담을 받았었다라면 요즘은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직업 상담, 진로 상담, 물론 심리 상담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그런 다양한 상담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늘 그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요. 덕분에 이제 많은 상담을 하게 되었고요. 상담 관련 자격증도 사실 없고, 뭐 상담 전공자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1만여 명 이상의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상담을 해온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방황해온 덕분에 삶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3, 4천여 건의 이제 상담 메일은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A4 사이즈 용지로 10포인트 크기로요. 4,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느냐면요. 책 300페이지. 책 많이 안 보시죠? 300페이지 분량으로 한 40여 권 정도 분량이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분량이죠. 상담 답변에 이렇게 감사 인사를 보내오는 분들도 열에 한두 건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요. 가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거든요. 저에게 상담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감사 답변을 보내온 분들이 있어서 저를 이제 감동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최근에 10여 년 만에 감사 답변을 보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아서요. SNS에서라도 제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좀 정신없이 바쁜 일정과 또 한편으로는 제 게으름으로 인해서 빠르게 이렇게 알리진 못했습니다. 상담사도 사람인지라 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100통에 한 통 정도는요, 제 심금을 울리는 진짜 그런 진솔한 감사 답변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는요,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짜릿짜릿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마 상담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많지 않은 보수의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힘과 용기가 이번 영상과 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믿기지 않지만 단 한 번의 이런 상담만으로도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상담사는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책과 영어로도 만들어진 여러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영화나 책 보셨나요? 그런 주인공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문구점 아저씨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에게 제 답장이 당신의 인생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상담사로서 갈등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최근에 받은 감사 메일부터 먼저 소개해 드려봅니다. 10여 년 전에 보내주신 이제 메일의 형식으로 이렇게 답변 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때 메일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암담한 22살 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급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메일을 회신으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30대 초반이 되어서 메일을 보내주신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예전에 쓰던 계정에 들어와 메일을 보고 선생님과 주고받은 메일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22살에 처음 메일을 보냈는데요. 지금 저는 30이 넘었네요. 선생님도 안녕하신지요? 9년 전 미숙한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때는 상황을 좋게 바꾸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 이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사회 초년생 때는 퇴근 후 학원, 교육동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회사에서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덕분에 회사에서 인정받고 좋은 프로젝트들도 맡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보수도 나아졌습니다. 직업적 안정을 이루니 결혼도 준비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지금 다시 읽어도 제 삶에 적용할 부분이 많아요. 그때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 다시 읽으니, 아, 이런 의미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20대에는 일에 치여 다독은 하지 못하였는데요. 30대 키워드를 다독과 지식으로 잡고 선생님처럼 지혜롭고 멋진 어른이 되리라 다짐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땡땡땡 올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읽으니까 제가 웃고 있지만 사실 눈물이 울컥 이렇게 드는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고 직업적 안정도 찾고 결혼도 준비하게 되었다니 저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서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답변을 쓰고 싶었답니다. 사실 100여 통의 상담 답변을 드려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답변이나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답변은 불과 몇 통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제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상담 답변을 드리고도 때론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그런 면도 많기에 묵묵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지라 그래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늘 용기 내어 제 생각을 오늘도 내일도 전해드리려 애씁니다. 오래전에 제가 드린 답변이 지금 읽으셔도 좋다 하시기에 저도 한번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썼나 싶어서 읽어봤는데요. 꽤 괜찮더라고요. 크크크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10여 년이 흘러서 잘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근황을 알려주시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함도 느낀답니다. 저 역시도 도량이 짧은 사람인지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SNS에라도 자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늘 제 답변이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답변을 지금까지 보내왔는데요. 작은 결실이 맺어진 듯 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 오로지 운명은 나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눈앞에 놓인 장애를 딛고 전진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끼리 모두 한번 파티를 여는 꿈을 상상해 봅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처럼요. 제 답변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요. 말씀처럼 일에서도 성장이 일어나고 좋은 분들도 좋은 분들도 아니죠. 좋은 분도 좋은 분하고 결혼해서 더 많이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함께 지혜롭고 멋진 어른이 되어 나가요.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의 부르팍도사 커리어 코치 정철상 드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상담사분에게 제가 힘들어하는 상담사분이 계셔서요. 좀 위로와 용기를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메일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메일 내용이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제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와 이렇게 유튜브로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분이 10여 년 전에 보내왔던 메일 내용을 그대로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실패자라 부르기엔 당신은 너무 젊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드린 것 같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철상 교수님.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30대를 준비하고 싶어요. 변화하고 싶어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노력하고 싶어요. 저는 작년에 2년제 시각 디자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바로 교수님 소개로 편집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했고 일이 많이 없어 공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제 근무 태도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린 나이에 졸업 전에 입사해서 직장인답지 못했죠. 그 이후로 웹 디자인 학원을 다니고 알바를 하면서 회화 공부와 자기 관리를 했죠. 이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제 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근과 박봉 문제 때문입니다. 큰 회사에 들어가기엔 스펙이 부족했거든요. 학점도 낮고 경력도 없고 영어 성적도 없거든요. 게다가 집안의 경제적인 지원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년간 공백이 있어 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경력이라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요즘 잘 다루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쓰고 일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이 돈 받고 몇 년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이런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버립니다. 제가 회사를 2년 다닌다고 해도 남들은 2년간 번 돈을 초봉으로 받고 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학자금도 제가 갚고 결혼자금도 스스로 마련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연봉으로는 자립이 힘들 것 같아요. 제 직업이 30대 초반을 넘기기 힘들고 여자로서 밤샘 작업을 하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어서 다른 직업 쪽으로도 자꾸 눈길이 갑니다. 지난 과거를 지울 수는 없으니 제 전공, 형편, 입사한 지 한 달이 된 지금 회사를 다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경제적으로 자립할 만한 30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하루하루 목표 없이 떠다니는 불황자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10년 전에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보낸 답변을 한번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잠시 해외로 다녀오느라 회신이 늦었습니다. 사실 제 답변은 위로가 아니라 따끔한 일침에 가까운 훈계였는데요. 그럼에도 보내주신 따뜻한 말씀에 저도 많이 위로가 됩니다. 예전 답글을 보니 제대로 답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리오니 지금 읽으셔도 나쁘지 않으리라 싶습니다. 늘 몸과 마음의 평온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이게 중간에 한번 메일 답변을 보냈던 내용이었군요. 이렇게 해서 다시 오리지널로 보내드렸던 상담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만한 30대가 되고 싶다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송구하지만 미래를 너무 불안하게만 내다보고 현재에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 것이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만일 하루하루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면 살아가는 삶의 목표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삶의 목표를 대신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표 이상의 큰 비전을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정하면 됩니다. 삶은 자신이 정한 수준에 따라 삶의 수준도 결정이 됩니다. 만일 삶의 수준을 높게 잡았다면 그에 뒤따른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만 완성이 되겠지요. 만일 현재 자신의 조건이나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너무 좋은 직장이나 너무 좋은 조건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회사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는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스스로가 정한 과거의 선택입니다. 누적된 행동의 결과가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인 거죠.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자신이 작은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니라고 말해봐야지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인정해야만 빠져나올 방법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작정 빠져나오려고만 하고 있지 않나. 아무런 계획 없이 그런 걱정만 늘어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계획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 방법도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요. 지금부터 당장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걱정만 늘어놓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업종이나 직종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옮긴 일인데 금방 또다시 옮긴단 말입니까? 물론 경력 초기에 낮은 조건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안한 직장에서 낮은 보수밖에 받지 못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경쟁력이 쌓이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직종에 따라, 기업에 따라 연봉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좋은 회사들이 모든 지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냉혹한 취업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큰 직장이 아니고 작은 직장에서 비록 박봉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지원해주는 회사나 직업이라면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쥐꼬리만큼 급여를 주니 쥐꼬리만큼 일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언뜻 보면 이런 생각들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논리 자체가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고 하면서 상대가 부당하니까 나도 부당하게 대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한무라비 법정과 같은 논리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합니다. 상당수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기억에 잔존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원인이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합리적인 욕심을 부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교수님 소개로 일했던 회사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는 회사도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계십니다. 물론 비전이 없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짚어볼까요? 그 회사에는 본인을 비전이 있는 회사로, 인재로 바라볼까요? 물론 회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채용한 인재에 대한 복지와 처우 개선과 역량 향상에 힘써야 할 겁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처우를 받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할 겁니다. 비록 비전이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전혀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 역시 신입사원 시절에 사표를 돈고 다니면서 회사에 불만과 불신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사의 잘못된 시스템만 비판했지 정작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나중에 그 회사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지만 퇴사 후에는 큰 대기업을 일구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특수한 사례라고만 말하며 자신의 현실을 변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당수의 프로페셔널리스트들은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목 이상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장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태도이니까요. 그러니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 태도로 일에 임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건만 바라보고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놓칠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불만만 하며 세월을 보낸다라면 20대의 나이라도 이미 늦은 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만 합니다. 일단 자신을 믿고 채용하는 기업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 보십시오. 그 일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퇴근 후에나 주말에라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이직을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자신의 힘과 역량을 키워 나가야만 합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면 분명 또 다른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고 좋은 직업이나 좋은 직장만 바라본다면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가까운 사람이 좋은 직업이나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줘서 입사한다고 하더라도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결국 또 다시 터지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가 봉합되지 않을 정도로 커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길 권합니다. 다른 분야에 눈 돌리지 마시고 자신이 맡은 업무부터 열심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 계시든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다 보면 배움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경험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혼자 있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보세요. 사람 속에서 새로운 기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사실적 지식도 많이 쌓아 나가야 하니까요. 책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한 달에 적어도 너댓 권 이상의 책을 꾸준하게 읽어야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느냐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일상에서 마주친 문제를 풀어줄 실용적인 책부터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필요하다라면 강연도 들어보시고요. 전문 분야 잡지나 이런 신문도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탐색하기 위한 학습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야간 대학이나 방송대나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필요한
학위를 취득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부지런히 활동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업종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바로잡고 꾸준하게 미래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아가신다면 분명 잘해 나아가실 겁니다. 불안한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해야만 하는 행동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불안한 감정을 상당 부분 몰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행복한 감정마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힘내세요. 분명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따뜻한 카리스마, 정철상 드림. 이렇게 메일을 드렸네요. 내용이 엄청 길죠. 8장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주고 받았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끝까지 다 시청하시거나 아마 너무 길어서 읽으신 분들도 거의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뭐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평생 상담사로서의 길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아주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저에게는 상담사로서 평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다짐을 또 해보고자 이런 글과 영상을 제가 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동안 상담글이 좀 너무 바빠서 뜸하긴 했었는데요. 앞으로 시간 나는 틈틈이 상담글도 계속 올리고요. 상담 내용도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릴 겁니다. 또 구독자도 조금 더 많아지면 상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취업, 진로, 뭐 인생, 가끔은 연애 고민도 보내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어떤 고민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메일 careernote.co.kr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료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제 신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될 수도 있음을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상담을 주고받고 나눴던 내용들이 또 다른 불안한 사람들, 그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료 상담 봉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기록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힘내서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안녕!